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인간의 모습을 한 그림자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뺏고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와 깊은 실망감을 안기기도 합니다. 특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고 삶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한 유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하고 상냥하며 마치 천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 따뜻한 말과 미소로 환심을 사고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냉혹하고 철저히 계산적인 본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완벽한 연기를 펼치듯 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의 본 모습을 처음부터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편함과 함께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할수록 이들은 여러분의 취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더 깊숙이 침투하려 들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이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의 친절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교활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는 대신 교묘한 말장난과 궤변으로 상대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이용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합니다. 이들은 절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진실만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이 잘못 이해했거나 오해했다고 몰아붙입니다. 이들은 마치 유리창에 김이 서린 것처럼 진실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희망적인 말로 여러분을 기대하게 만들고 결국 실망시키는 상황을 반복하며 여러분의 순수한 기대를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늘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며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혼란스럽고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그들의 말이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은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지능적으로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뛰어난 통찰력과 날카로운 지능을 바탕으로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 봅니다. 여러분의 약점과 욕망, 그리고 내면의 불안감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자신의 목적 달성에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다가와 달콤한 칭찬과 아첨으로 여러분의 환심을 삽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치밀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섬세하게 조작하고 미묘한 압박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원한다고 착각하게 만들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자신이 자율적인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게 되지만 사실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너무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기에 여러분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진정으로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보이지 않는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왠지 모를 답답함과 자유롭지 못함을 느낀다면 이 유형의 사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평소에는 온순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하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소설 속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가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혹은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극도로 분노하며 폭력적인 언행을 보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비단 물리적인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욕하며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심한 말을 서슴지 않는 언어폭력, 그리고 상대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정서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폭발적인 감정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깊은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 폭발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온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심어줍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깊이 생각해보고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들의 분노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고통이나 희생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때는 한없이 친절하고 협력적이지만 상황이 바뀌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변하지 않는 신뢰가 아니라 언제든 교체 가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쉽게 끊어내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계산하며 자신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나타나면 주저없이 여러분을 등한시하거나 떠나갈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하며
여러분이 언제든 버려지거나 이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보답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여러분은 지금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의 정신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타인의 고통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어적, 정신적, 심지어는 물리적인 학대를 통해 타인을 괴롭히면서 은밀한 쾌감을 얻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며 약점을 찾아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 고통의 원인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와 치유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해도 이들은 여러분을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고통에서 에너지를 얻는 흡혈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마저 잃게 할 수 있기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는 순간적인 관심이나 칭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공과 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자신의 영혼마저 팔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으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공정한 경쟁보다는 편법과 반칙을 선호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성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여러분 또한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연루되거나 최소한 그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에 물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성공 방식은 여러분의 윤리의식마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에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주변에는 진정한 동료나 친구가 없으며 오직 이익만을 좇는 관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멀리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존재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혜로운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옛 성현의 통찰을 빌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깊은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 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사람을 관찰하시며 그들의 말 속에 은연중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특정한 말을 반복하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즉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대로 어떤 특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곁에 두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확실한 신호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말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속에 담긴 의도와 본성,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형인 가면을 쓴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늘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겉으로는 여러분의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옛 현인께서는 이런 깊은 통찰을 담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해치려는 자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칼날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내 보일 것이다. 겉모습과 현혹적인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실제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들의 친절이 순수한 호의인지 아니면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진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유형인 교활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늘 피곤하고 혼란스러움만 가중됩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깊은 통찰이 담긴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조롱받고 다음에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며 마지막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진실을 조롱하거나 격렬하게 반대하며 흔들려 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생각과 느낌을 믿고 그들의 교묘한 말장난이나 궤변에 결코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은 진실을 왜곡하는 그들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 하지만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지능적으로 조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섬세하게 조작하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남을 조종하려는 자는 결국 자신의 올가미에 스스로 갇히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율성을 잃고 그들에게 심각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보이지 않는 영향 아래 놓인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존중하고 성장을 돕는 것이지 결코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인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불이다. 그리고 그 불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옮겨붙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파괴하며 주변의 모든 관계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들의 분노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그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잠시 사라진다 해도 그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폭력은 그 관계를 유지할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인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며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남을 이용하는 자는 결국 그 관계의 끝에서 홀로 남겨질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기고 더 나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심과 신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서 어떤 보답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기만 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인 타인의 고통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인 성향의 사람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는 자는 그 마음이 이미 병든 것이니 그와는 멀리하여라. 이들의 존재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지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관계에서는 즉시 벗어나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들이 주는 순간적인 관심이나 칭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할 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한때의 영화일지라도 결국엔 무너져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성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여러분 또한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연루되거나 최소한 그들의 비뚤어진 가치관에 물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성공 방식은 여러분의 윤리의식마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성은 남에게서 빌려온 것이지만 인격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명성은 허상일 뿐이며 결국 그들의 진정한 인격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관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 주변에는 진정한 동료나 친구가 없으며 오직 이해관계로 얽힌 이익만을 좇는 관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이 일곱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현명하게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끊임없이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 속에서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선택할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지혜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며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